여기 우리의 주인공 무겸이 보이네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지금 그의 앞에는 그의 오랜 정인인 연하가 몸져 누워 있답니다. 낭자, 어서 기운을 좀 차려보시오. 죄송하옵니다. 제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서 나으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군요. 그런 말 마시오. 내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낭자의 병을 낫게 해주겠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겸의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죠. 이를 어쩐다. 지금까지 용하다는 의원과 귀한 약재는 죄다 써보았지만 연하낭자의 병에는 전혀 차도가 없으니 정말 걱정이로다. 그렇게 근심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무겸의 집에 웬 노인이 찾아와 동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 계시오? 니신지요? 나는 그저 떠돌이 나그네이 올시다. 배가 고파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동냥을 청하는 것이라오. 그런데 그 노인은 동냥을 청하는 여느 거지하고는 행색이 전혀 달랐죠. 정갈하게 차려입은 옷매무새하며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풍기는 인물이었답니다. 그래도 동냥을 청하기는 했기 때문에 무겸은 쌀을 조금 가져다가 노인에게 건넸죠. 그런데 어르신은 여느 떠돌이 거지 같지는 않아 보이십니다만. 물론 나에게 아주 작은 재주가 있기는 하지. 제주라 하옵시면? 말을 멈춘 노인이 무겸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려. 아마도 연모하는 여인이 몹쓸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듯하구먼. 무겸은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아니, 어떻게 그걸. 노인은 다시 껄껄 웃으며 말했죠. 이것이 나의 보잘것없는 재주라. 어쨌거나 그대에게 이렇게 먹을 것도 얻었겠다. 그 값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알려드리도록 하지. 무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노인을 바라보았죠. 이렇게 해보시오. 오늘 당장 행장을 꾸려서 해가 뜨는 동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시오. 그러면 그대의 발걸음이 어느 동굴 앞에 당도할 것이오. 그 동굴 안에는 영험한 기운을 가진 호수가 있소이다. 동굴 안에 호수가 있사옵니까? 그렇소. 아주 큰 동굴이라서 가능한 일이지. 어쨌거나 그 동굴 안에 있는 호수물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시오. 무겸이 깜짝 놀라며 말했죠. 아니, 물속으로 들어가라니요? 글쎄 내 말만 믿고 그대로 행하시오. 그대의 정인을 살리고 싶다면 말이지. 일단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답이 있을 것이외다. 그렇게 말을 마친 노인은 마치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었죠. 무겸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멍하게 서 있었답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아까 그 노인과 나눈 대화가 아직까지 생생한데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다니. 그래도 어쩌겠는가. 연하낭자를 살릴 방도가 더 이상은 없으니 일단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무겸은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행장을 꾸려 노인이 말한 대로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서 무작정 걷기 시작했죠. 그런데 왠지 기분이 이상하구나. 분명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길인데 왜 이리도 눈에 익은지. 뭐랄까,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이끌어주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 뒤에 마침내 큰 동굴이 그의 눈앞에 등장했답니다. 이럴 수가. 모든 것이 그 노인이 말한 대로군. 그렇다면 이제 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무겸은 다소의 두려움과 기대감을 품해야 하는 채로 동굴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왠지 모르게 물소리가 들리는걸? 정말로 이 동굴 안에 호수가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물이 찰랑거리는 소리를 따라 한참을 걸어 나가다 보니 그의 눈앞에 큰 호수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동굴 안에 이렇게도 큰 호수가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로다. 그렇다면 이제 저 호수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무겸은 자기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죠.
저렇게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커먼 물속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정말 무섭구나. 하지만 이것은 연안왕자의 목숨이 걸린 일이야. 나는 이것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무겸은 마음을 굳게 먹고 호숫물 속으로 몸을 던졌죠. 텀벙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그의 몸은 계속해서 아래로 잠겨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차가운 물속에서 환한 빛이 비추이더니 이내 따뜻한 온기가 그의 온몸을 감싸 안았죠. 이 따뜻한 온기는 무엇인가? 무겸은 감았던 두 눈을 살며시 떠보았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의 눈앞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연안왕자의 집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였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호수 밑바닥에 그 감나무가 심어져 있다는 말인가? 감나무에는 탐스럽게 잘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죠. 무겸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쳐서 감나무에 열린 감을 하나 손에 쥐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앞이 번쩍 뜨이더니 환한 햇볕이 그의 온몸을 감싸 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딘가? 정신을 차린 무겸이 주위를 둘러보니 그곳은 놀랍게도 연안왕자의 집 마당이었죠. 무겸은 그곳에 있는 감나무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손에는 잘 익은 감이 하나 들려 있었답니다. 거기 누구시옵니까? 낭자. 나요? 무겸이요. 나으리. 요 며칠 동안 저를 찾지 않으시더니 오늘은 이렇게 오셨군요. 그런데 손에 든 그것은 무엇이옵니까? 무겸은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감을 내려다보며 말했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래. 그대가 감을 좋아하지 않소? 그래서 그대에게 주려고 감나무에서 잘 익은 놈을 하나 따보았다오. 한번 드셔보시겠소? 물론이옵니다. 그렇게 연하는 무겸에게서 감을 건네받아 맛있게 먹었죠. 그런데 감을 먹은 그날 연하의 병이 씻은 듯이 났더니 그 이튿날에는 완전히 기력을 회복하게 되었답니다. 이럴 수가. 그렇게 진귀한 약재를 다 써도 차도가 없던 병이 이렇게 하루 만에 다 낫게 되다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렇게 연하의 병이 다 나은 지 며칠 뒤에 예전에 그 노인이 다시 무겸의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죠. 그래, 걱정거리는 다 해결되었소이까. 무겸은 노인의 목소리를 듣고는 황급하게 달려나와 맞으며 말했죠. 정말 감사하옵니다. 어르신 덕분으로 저의 정인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사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그 연유를 여쭈어봐도 되겠사옵니까? 노인은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죠. 간단한 이치라오. 이 세상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연모하는 마음만큼 명약이 또 없소이다. 그대가 정인을 연모하는 그 마음이 그 영험한 호수로 그대를 이끌었고 또 그 호수와 동굴의 영험함이 그대의 연모하는 마음과 어우러져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지.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감나무였던 것이옵니까? 그야 나도 모르지. 아마도 그대와 정인과의 추억 중에 감나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 적이 있나 보군. 그래서 감나무가 등장했고 병을 치유하는 영험한 기운이 감을 통해 전달되었나 보군. 사실 사람마다 그 기운을 전달하는 물건이 다 다르다오. 어쨌거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요.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드려야 할지.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시오. 그것이 나에게 은혜를 갚는 길이라. 말을 마친 노인은 또다시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었죠. 그리고 무겸은 따스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역시 마음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해도 마음이 빈곤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역시 따뜻한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